안녕하십니까. 경제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여러분, 한일 관계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걱정 안 하고 이번 기회에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이 단결해야 되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분기탱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죽창든 전봉준 장군이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사에 우리 민족이 했던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학혁명이 탐관오리에 반대하고 정체했던 조선의 탄압적인 억압적인 권력에 반해서 개혁을 하고 농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소위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해서 신화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의 결론은 뭔가요? 초기에 호남 지방을 비롯한 지역을 점령했다가 관군과 타협을 합니다. 왜? 정부가 개혁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한국의 지배를 노골화하자 다시 농민군 휘하에 1만 명 이상 또는 2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끌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죽창과 조국이 얘기한 죽창을 들고 진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군이라면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러시아를 이긴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된 일본군에 대해서 그냥 분기만 탱천해서 죽창을 들고 돌진했고, 그래서 휘하 군인 장수들과 농민들을 수만 명을 몰살시킨 장군입니다. 이걸 뭘 뜻하나요?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력의 결정체죠. 아주 진수입니다. 전봉준 장군의 사고가 얼마나 무모했는가 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크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멸족이 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크게 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다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내거는 거 아닐까요? 우리 경제 다 망해도 좋으니 돌격 앞으로 하자, 죽창을 들어라, 이런 겁니다. 이순신 장군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준비된 장군이었고 계획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일본하고 이런 관계가 될 때까지 준비한 게 있었냐? 예상한 게 있었냐? 없었잖아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조국은 상당히 본질을 꿰뚫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창을 들어라. 그 문재인이 바로 전봉준 장군처럼 허무맹랑한 준비 안 된 무모한 지도자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한 말인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정리함에 있어서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자고 그럽니다. 왜 싸웁니까? 뭐를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기 전에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또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협력적 관계로 공동 번역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국교 정상화 이후에 75년을 함께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에서 일본의 도움은 더할 나위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본이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상호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일본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저임금 노동 공장을 우리의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 여수 지역에다가 보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업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협업을 하고 하청 생산을 하면서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고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자고 들고 나오느냐? 여기서 아베가 먼저 도발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깡패들이 패싸움을 벌이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가지고 개처럼 싸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싸움에
개싸움처럼 같이 합류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프로페셔널들이 사업을 하고 국제 외교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를 알고 그들과 타협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방금 그 일본을 설득하러 갔다 왔던 방일 의원단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쪽에 친한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일본을 한국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한국이 모르는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신호를 주는데 이제 와서 다 결정된 후에 와서 뭘 어쩌라는 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의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본인의 일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민당 간사장이 한국 방문 의원들을 안 만나준 걸 가지고 문전박대다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자민당의 간사장은 아마 어려운 걸 피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 한국 의원들 만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거기서 논란을 피우는 일이고 설전을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의 의원이 우리가 거지냐? 예, 거짓대로 간 겁니다. 문제가 틀어져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제발 봐주세요. 그런데 싸우지 않으려면 타협의 안을 내놓고 갔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외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 싸우지 말자 그러면, 지금까지 화낸 거 도발한 거 다 지우고 싸우지 말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죠? 일본 의원들이 그러면 누가 이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본 의원들의 대답은 아베 수상 본인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베 수상이 보수적인 사람이고 국수적인 사람이고 정상국가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 몰랐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걸 다 알고 집권을 했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정해봤던 거죠. 근데 상대는 없다고 치고 우리 쪽 주장만 해왔고 그렇게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한테 계속 우리가 도발을 해왔고 그러고도 아무 대응이 없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아베가 무슨 천사하고 성인 군자인 걸 가정하고 외교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자고 그럽니다. 우리가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 됩니다. 일본은 1억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큰 숫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비슷한 돈을 쓰고 온다고 치면 비슷한 돈을 5천만이 나눠서 지는 부담하고 1억 2천만, 3배에 가까운 인구가 나눠서 지는 부담하고 어느 부담이 훨씬 더 클까요? 당연히 한국이 부담이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산업 구조상 일본은 어퍼스트림, 상류층을 부품 소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조립을 잘하는 하류, 다운스트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퍼스트림 쪽의 부품 소재는 기술력이 좌우합니다. 다운스트림은 고객한테 누가 좋은 물건을 만드느냐, 고객을 쥐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느 쪽이든 자기가 잘하는 쪽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조립이라고 하는 쪽은 남들도 쉽게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기술의 장기적인 축적을 거쳐서 만드는 어퍼스트림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를 생각하고 경제 규모를 생각하고 수출이 차지하는 경제개발 발전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훨씬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죽창 들고 조총과 근대적 무기로 무장된 일본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지금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타격이 우리가 더 큰 걸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그거 이제 틀렸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이번에 기술 독립하고 국산화 하자. 예,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도 일본 자동차 보고 배워서 만드는 거고요. TV도 다 소니나 일본 회사들 보고 배우면서 만들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
그거 흉내내서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보다 더 많은 마켓 쉐어를 갖게 된 게 삼성전기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자, 우리가 우리 거를 국산화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혼자 하는 거하고 협력하면서 배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떨어져 가지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거하고 누구 아주 도사 밑에서 보고 배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빨리 배울까요? 국산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도 일본과 협력 관계 속에서 해가는 것이 서로에게도 좋고 우리도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태는 지금 자 아까 제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도 아무도 없다. 아베 본인밖에 없다. 그리고 밖에서 찾으려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의 자격을 못 갖춘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 또는 정파의 자존심과 이익을 국익에 앞서 내세운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자존심이 크고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나라고 아베는 그거 중에서도 국수적인 사람이고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자존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베는 트럼프의 퍼피, 강아지라는 조롱을 받아가면서까지 굴욕적인 외교를 합니다. 왜? 일본의 국익이 본인의 자존심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게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장들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직장 가서 상사한테 맨날 야단 맞고 고객으로부터 욕설 듣고 감정 노동자로서 어마어마한 감정적인 피해를 받아도 꿋꿋이 집에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은 가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리더들의 숙명입니다. 자,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가 미국이고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한때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영국의 자존심이 미국보다 낮을까요? 그렇지만 블레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부시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베가 트럼프의 퍼피라고 하는 것 똑같죠. 왜 그랬을까요?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그 부시보다 아마 IQ나 뭐로 봐도 훨씬 앞선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의 그 자부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이해를 위해서는 미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리더가 갖는 숙명이고 리더십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욕을 부리지 말고 자기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이끄는 조직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에 입각한 민족사관에 의한 역사적 자존심,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국내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든 이게 베네수엘라가 되든 북한이 되든 상관없이 일본하고 싸우라고 덤벼드는 전봉준 장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지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를 아주 벼랑에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이런 데 통신을 보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극하는 이야기 해놓고는 고위 당직자들은 일본한테 쿨링오프 하자, 냉각기 갖자 뭐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베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이라면 의원들 100명 가도 소용이 없는 거고 특사가 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특사는 가서 할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한테 와서 그간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도발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미안하다. 우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을 했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왔든 자 당신들이 역사적으로 잘못한 죄는 있는데 한일 청구권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게 더 당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라는 거를 다시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특사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한테 타협안을 제시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일본은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피해가 오는 거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즉흥적인 나라가 일본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일본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린 나이부터 일본 합작회사를 다녀서 일본을 수없이 갔다 와서 알지만 일본은 회사고 정부고 어디도 즉흥적인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어느 날 뒤통수 맞았다는 듯이 허둥대면서 임기응변적으로 막 시끄럽게 하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직시하고 정말 10,000명인지 20,000명이 되는 농민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뜻만 가지고 분기탱천한 의욕만 가지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그런 짓을 정말 문재인은 계속 할 것인지, 이대로 가면 휘하의 농민들과 백성들을 다 죽인 전봉준의 전철을 되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